자, 이게 이제 핵심 정서, 그 다음에 반대 정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 감정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픔이다. 그러면 슬픔의 반대는 기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감정은 절대적이거나 정서는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의 반대는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각자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좀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요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서 심리학자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플리츠키라는 선생님이 8가지로 나눴는데 저희 카드를 만들 때 이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희 카드가 못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 로버트 플루치기라는 선생님도 8개로 얘기했고, 동양에서도 히노에라 구의 오욕이라고 해서 8정이라고 얘기하고, 7정, 8정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딱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구조화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동양적인 접근법하고 서양적인 접근법이 이렇게 딱 맞는다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 윤성애 코치님이 지금 하나의 감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정서 중에. 그냥 선택할까요? 어떤 거요? 아, 그냥 선택하면 되나요? 예, 아, 아무거나 제가 선택해 보세요. 이 중에. 아무거나 미움. 미움. 자, 미움 네. 한번 읽어 주실까요? 거기에 써 있는데. 미움의 정서는 자신의 틀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싫어하는 감정이 움직인다. 미움이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감정을 말한다. 저 요즘 이런 거 있는데. 도전보다 질서를 지키는 마음결이다. 언제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한다.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효율적이고 성실하다. 자연적인 것을 좋아해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소재 제품의 매력을 느낀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자, 이게 색채 심리하고 좀 연결시킨 건데, 미움은 초록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더 미움의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왜냐면 더 확신을 갖게 되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면,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인생 절반이 넘으면서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인생이 이제 관계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옛날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거야. 이제 점점점. 그래서 그것들이 이 미움의 감정하고도 아까 얘기한 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미움의 감정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 애니어그램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결국 나다. 내 모습이지 아니면 그게 거슬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가 내가 그런 적이 있거나 내가 지금 그러거나 그래서 그게 저게 좀 자꾸 투영이 돼서 나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저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투영이 되거나 투사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되게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도원 선생님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네, 저는 희망, 희망 한번 어, 읽어주세요. 네, 희망의 정서는 겉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한다. 희망이란 앞일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감정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마음결이다. 빠른 결단과 행동으로 장애물에 대처하는 모습과 편안한 대화 방식은 인기 요인이 된다.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반영시킬 수 있다.
너무 영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 중에서 좀 와닿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희망이라는 걸 읽어보시면서. 아, 예. 저는 좀 이 설명을 읽으면서, 어,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희망을 가지려면 어, 좀 겉으로 일단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 좀 있어야 어려운 일도 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좀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희망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지면 그때서 절망이 오더라고요, 사람은. 반대로.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볼 때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앞을 보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커리어 코칭이나 진로 코칭 그리고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가 정서를 표현하도록 도와줄 때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불확실한 감정이 명료화되어 논의가 쉬워지고 대체가 쉬워진다.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려면 3단계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야 된다. 성급하게 감정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 희망이라는 걸 받아와 가지고 코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먼저 너 이런 감정 느꼈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스스로 본인이 오늘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성의 코치님 한번 소리켜 보시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끼세요? 감정, 저의 감정은, 이렇게 자기를 해보는 느낌, 이런 것도 감정일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셔 보세요. 이렇게. 예. 네, 저를 돌아보게 되고, 네,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그 돌아보는 감정이 감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후회. 후회라는 감정이 돌아볼 때 나오는 감정 중에 후회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내가 현재에 집중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희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걸로 그 상황이 있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트만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라는 문의 손잡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못 잡으면 감정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칭하실 때 좋은 방법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감정에 대해 본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한번 이름 붙여.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답답함이라는 거를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답답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답답함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면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본인도 이거 누구 앞에서 얘기 못했더니 답답하다는 거. 근데 코치 앞에서 답답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답답함이 좀 해소가 돼요. 감정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실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면 훨씬 더 그 시간이 되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것만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선생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서 수업을 하고 지금 정서 코칭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은 어떠세요, 지금?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후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벅차다 할 때 벅참이 벅차다.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 감정이 조금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 네, 제가 조금 최근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후회하는 감정 같은 거, 네,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들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할 때 조금 벅차요. 이렇게 벅차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어쩌면 잘 풀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약간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풀면 생각보다 좀 잘 풀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희망이 또 조금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 감정이 듭니다. 네, 좋은 오늘 인사이트를 얻으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이 코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코칭을 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겠다라는 걸 내려놓으시는 게 코칭의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해결 제시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러지 마시고 좋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근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릴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윤성혜 코치님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보신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윤성혜 우리 코치님? 무엇과 어떻게로 적절한 질문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제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보겠어요? 지금 대답하면 될까요? 네. 어, 일단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고 계속 진지하게 생각은 하되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인정서부터 이제 내가 뭐 행동을 하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자. 처음 스타트 되게 좋은데요. 두 번째 또 다른 방안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너가 틀렸고 내가 잘했다, 내가 맞았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맞지 않았으니 너무 너무 정면 돌파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저도 기대 심리를 조금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윤영동 코치님 덕분에요. 자, 그런 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기 전과 얘기 후 뭐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의 그 프라블럼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줌에 들어오기 전까지, 켜기 직전까지도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사로잡혀 있어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은 그냥 잠깐 놓고 잠을 자도 되겠다. 내일 돼서 그 문제를 생각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가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좀, 맨 처음에 예, 적었던? 예, 아, 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 분노의 반대 감정은 뭐죠? 분노의 반대 감정은, 차분함, 안정감? 음, 안정감. 어떤 네. 의미에서 안정감을 선택하셨어요? 분노일 때의 상태는, 이렇게 상기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여기가 뜨겁고 상기가 됐다면 음, 안정감은 색깔로 얘기하자면 약간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분노는 조금 상기됐다면 안정감은 조금 차가우면서도 편안한 차가운 이게 반대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만일에 진짜 내가 윤성의 코치님하고 이제 코칭을 한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안정감을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럼 다음에 코칭할 때도 안정감 있는 코치로서 내가 가야지 신뢰로운 코치가 될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야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것만 너무 얘기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너무 긍정적인 쪽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긍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러면 반대 감정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희망만 너무 희망차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희망의 반대는 감정은 뭡니까? 그럼 뭐 절망이다. 그러면 절망에 내가 빠졌던 때는 언제냐?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잘못하면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만 상기시켜도 그 코칭은 되게 좋은 코칭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대 감정을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코칭이 될 수 있다. 근데 반대 감정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감정만 공감하고 끝내는 코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전환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코칭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준이 좀 낮은 코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배우신 거는 반대 감정을 꼭 물어보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비가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이 보나트 정서 우산을 써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 얘기하면 반대 감정을 자꾸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기가 우산을 피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셀프 코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정서 우산이에요, 우산. 정서 우산은 반대 감정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안내, 자기가 못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가이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즐거움을 좀 찾는 사람들 즐거움, 분노가 사랑으로도 갈 수 있고 분노가 즐거움으로도 갈 수 있고 기쁨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 이제 안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뭐 미움이 있는데 미움의 반대는 뭐냐, 뭐 사랑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좀 본인이 잘 못 찾는 사람에게 이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제 기분이 어때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오늘 윤성혜 코치님,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의 감정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오늘 지금 현재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감정의 변이를 좀 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의 나의 감정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셨었죠? 처음은 조금 피곤하고, 복잡하고 좀 무거운 상태가 조금 있었고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였어요? 6점이었습니다. 6점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9.3점입니다. 9.3. 어떤 의미에서 9.3 점수 주셨어요? 일단 조금 무거움과 복잡함이 약간 심플해져서 좋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가 피곤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더 피곤이 좀 풀리면서 약간 쾌적해졌어요, 오히려. 에어컨이 음, 잘 나와서 그런가 쾌적해졌어요. 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끝내지 말고 척도 질문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 첫 도전 써보니까, 6점에서 지금 이제 9.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정서인식을 토해주는 이런 10가지 질문들, 어렸을 때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 어떤 질문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늘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오늘 느꼈던 거,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좀 연습해보고 싶은 게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거, 배늘실. 여기서 배늘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도훈 선생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오늘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다, 하나. 그리고 나는 어떤 거 느꼈고, 난 집에 가서 이거 좀 실습해보고 싶다. 이런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우선 오늘 그 정서에 대해서 뭐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되게 좋았다. 이런 게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이 넘어와서 중간에 두 개가 남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화면 거, 보다 느낀 거. 네? 느낀 거. 느낀 거. 예. 그래서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커리어 코치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그러니까 저기 대표님께서도 강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대로 커리어적으로도 도우려고 해도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우선 마음이나 이런 감정 정서를 잘 이렇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은 좀 오늘 이렇게 배웠던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컨설팅 할 때도 좀 이런 정서나 감정도 많이 신경 쓰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최원재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정서에 대한 코칭을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